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탐구 보고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센텀고등학교 1학년 김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발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바로 어깨입니다. 저의 발표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탐구 동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본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인데, 본론은 세 가지의 하위 범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깨 부상의 종류와 원인을 분석하며 네 가지 흔히 일어나는 어깨 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스포츠 선수들의 어깨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의 입장인 일반인들의 어깨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구 동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야구와 같은 스포츠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야구를 보면 타자가 공을 치지 못하게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투수는 반복적인 무리한 어깨 사용을 원인으로 어깨 부상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빨리 재활 활동을 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유는 스포츠의 팀마다 팀 닥터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팀 닥터의 주관이 없는 이상 병원에 가서 자신의 어깨 부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 중 첫 번째인 어깨 부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근개 손상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 및 안전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왼쪽 부분에 정상 어깨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정상 어깨에는 회전근개 중 일부분인 극상건이 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극상건이 손상되어 회전근개의 일부분이 찢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부상은 보통 무리한 어깨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며 회전근개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상은 관절와순 손상입니다. 관절와순은 섬유연골 조직으로 상완골이 어깨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림의 왼쪽 부분에 어깨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위팔뼈가 있는 상완골이라는 조직이 어깨뼈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안정성 있게 해주는 관절와라는 부위가 존재하는데요. 오른쪽 위쪽 그림을 보시면 정상 관절와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완골과 어깨뼈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의 이음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부분에서 파열된 관절와순의 모습을 보시면 상완골과 어깨뼈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와순이 상완골과 어깨뼈의 이음새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와순 손상은 무리한 어깨의 사용과 일정 고강도의 일정 활동을 반복했을 시에 잘 일어나고 관절와순 손상이 걸렸을 때에는 팔을 움직이기 힘들고 팔 밑으로 존재하는 손가락이나 손가락 마디마디를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어깨 부상의 종류로는 어깨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어깨 불안정성은 관절와순 손상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와순 손상은 상완골과 어깨뼈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현상이고 어깨 불안정성은 어깨뼈 내에 존재하는 인대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어깨 불안정성은 무리한 어깨의 사용으로 인해 발병하며 어깨 불안정성에 걸렸을 시에는 팔의 움직임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두근 건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근은 팔을 굽히고 안쪽으로 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근육과 어깨뼈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두근에 해당하는 부위가 부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두근 내 쪽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두근 건염은 일정 동작의 반복과 무리한 어깨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며 이두근 건염에 걸렸을 시에는 팔을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본론의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선수들이 어떻게 어깨를 치료하는지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어깨를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스포츠의 각 팀 내에는 팀 닥터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팀 닥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팀 닥터가 하는 역할의 순서를 설명드리면 먼저 선수가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 선수의 부상을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상을 진단한 것을 바탕으로
부상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단은 두 가지 경로로 나뉘는데 그것이 바로 경미한 부상과 심각한 부상입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팀 내에서 재활을 실시하게 되고 심각한 부상일 경우에는 팀과 협업돼 있는 전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EPL의 명문구단인 토트넘의 재활센터이고 이곳에서 선수들은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으며 빠른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롯데자이언츠의 전담 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반인의 어깨 부상 치료입니다. 일반인들은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지만 이때 병원마다 다른 진료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닥치고 대수런 어깨 리부트라는 책을 보면 어깨의 부상은 특히 병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보다는 확실한 자가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특히 어깨라는 부위는 각 의사별 의사의 기량과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흔히 일어나는 4가지 어깨 부상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손상입니다. 경미한 손상일 경우 얼음찜질과 휴식이면 충분하지만 심각한 손상일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절와순 손상입니다. 경미한 경우 물리치료와 재활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심각한 경우 관절경 내시경 수술이라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 불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미한 손상일 경우 얼음찜질과 휴식이면 충분하지만 심각한 손상일 경우 진통서염제의 투여와 동시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불안정성에 걸렸을 시에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운동 후에 얼음찜질과 재활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두근 건염입니다. 이두근 건염은 수술을 통해 치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통증이 심해질 시 약물 투여와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고 보통 약물 투여를 하는 약물은 아피톡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깨 부상의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어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무리한 어깨 사용을 했다면 체계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자세 또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늘을 바라보고 수면하는 것이 어깨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깨는 우리 몸의 중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팔을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로 우리 몸의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깨라는 부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확실히 하며 부상에 걸렸다면 자가진단을 확실히 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깨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면 느낀 점은 우리 몸에는 어깨와 비슷하게 각 부위를 연결해주는 부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목과 발목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깨와 비슷한 손목과 발목의 부상을 탐구하며 다음 탐구 보고서를 적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